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네, 오늘은 1월 3일입니다. 금요일이고요. 재동포청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재동포청의 이상덕 청장님, 새해를 맞이해서 이 신년사를 냈습니다. 그래서 신년사 내용을 보니까요, 내실 있는 이 재동포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표명을 하면서 이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 실질적이고 이 종합적인 이 지원을 이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 또 이렇게 의지를 표명을 해서 좀 관심을 갖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덕 청장님의 신년사 내용, 어떤 내용이 있는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감고 하나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이 세운병원요, 그동안 독감 예방 접종 그 관련돼서 이렇게 광고를 계속 이렇게 해 주었는데, 이번에는 이 광고판을 좀 바꿨습니다. 이 골절 수술, 세운병원은 다릅니다,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 보시고, 원래 이 세운병원은 관절, 척추 이 전문 병원이죠. 이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종합병원 기능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 광고 이렇게 게재된 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국내 동포를 위한 이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하겠습니다. 2025년 신년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 국내 유입 동포들이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이 대한민국에 기여하는 인적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이 맞춤형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로 하면서 이 재동포청 이상덕 청장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국내 동포에 대해서 이 긍정적 또 포용적 인식을 갖도록 하는 노력들도 계속해 나가겠다, 이렇게 의지를 밝혔는데요. 한번 직접 제가 이 재동포청장의 신년사를 신문에도 게재를 했는데요. 보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포세계신문 신년판에 이상덕 재동포청장 국내 동포지원 약속 의지를 밝혔다, 이런 제목으로 게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실이 있는 재동포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뭐 이렇게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덕 청장님이죠. 재동포청 이상덕 청장의 2025년 신년사 전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존경하는 재동포 여러분, 2005년 1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현장의 이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이 재동포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을 했다. 여러 가지 관련 재동포 지원 관련 지침 제정 이런 걸 개정을 했다. 그리고 재동포법 기본 계획과 시행 계획을 수립을 했다. 그래서 2024년도 그렇죠, 재동포 정책 기본 계획이 좀 나와서 이게 5개년 계획이죠. 그리고 첫 시행 계획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 계획과 시행 계획에 따라서 2025년도에도 더 계속 동포 정책이 펼쳐진다, 이거죠. 이 동포 지원 체계를 국격에 걸맞게 정비를 했다. 국격에 걸맞게 정비를 했다. 그래서 뭐 사할린 동포의 영주기구 정착 지원, 또 무료 법률 서비스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 고려인 동포 대상 한국 이해가정을 운영하고 있고, 베트남의 기환 여성 한국 국적 자녀 정착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원폭 피해 동포 및 파독 근로자 지원 등 취약 동포들을 보듬기 위한 행사를 연중 실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복수 국적 제도 개선 방안을 본격 검토하기 시작하였고, 또 미국 내 시민권 미취 등 해외 이방 동포 실태 파악도 실시를 했다. 이렇게 해서 동포 지원 체계를 국격에 맞게 정비를 했다,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중국 동포들 입장에서는 뭐 사할린 동포도 나오고 고려인 동포들도 나오는데 왜 중국 동포들은 안 나오냐, 뭐 이렇게 좀 뭐랄까 아쉽다고 그럴까요? 소원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우리 또 재해동포청 이렇게 분위기를 보면 그 안에 또 갖고 있는 속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동포는 또 중국이라고 하는 또 어떤 그런 뒷 배경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내서 지원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게 있어서 상당히 좀 부담이 있지 않나, 따르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보도자료에 나오면은 이 중국 동포와 관련 얘기는 많이 빠져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지난 12월 6일 날, 재해동포청이 주최를 해가지고, 이 국내 이 동포 이 정착 지원을 위한 시민단체, 정부, 또 학계 모여서, 또 이렇게 학술, 이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주요한 이제 주제가 이 방문 취업 체류 자격하고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통합을 하고, 거기에 현실적인 어떤 취업 방안을 확대를 한다. 이제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있는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심도 있는 이 토론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요하게는 이제는 국내 차려오는 이 동포 정책과 관련돼서 아주 밀접한 이 관련이 있는 주제 중에 하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중국 동포들도 지금 저희 유튜브 이렇게 방송을 보시면서 어제 이제 법무부 소식을 전해드렸었죠. 그러니까 그 빨리 H2하고 이 재해동포 체류 자격 뭐 언제 통합하고 언제 이런 게 나오느냐 이렇게 이제 문의하신 분도 있는데 어쨌든 12월 6일 날 이 법무부의 체류 정책과장도 불러서 또 이렇게 해서 이제 토론회를 이렇게 가졌습니다. 이렇게 뭐 정부 기관이라고 할 수는 재해동포청이 그래도 이렇게 주도적으로 나섰다는 하는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게 우리가 봐야 된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국내 체류하는 이 중국 동포 문제에 어떤 이런 체류 법적주의 문제랄까요? 이런 거를 원활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 이 재해동포청이 이제 노력하고 있다. 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또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제가 주제 발표를 했죠. 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동포들에 대한 인식 확산, 이 대국민 인식 확산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이제 저보고 주제 발표를 이렇게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주제 발표를 의뢰한 거는 제가 그동안 또 이렇게 중국 동포 관련 활동을 했고, 그리고 지난 8월 23일인가요? 2000년도서부터 2024년도까지 쭉 제가 중국 동포 관련 활동해온 거를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국회에서 가졌죠. 그리고 동포 여러분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거를 보고 어떻게 하면은 국내 체류하는 중국 동포 그래도 국내 체류하는 동포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대상이 중국 동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이렇게 고민해보는 그런 토론회 시간을 또 12월 6일 날 재해동포청이 주최하는 그런 행사에서 가졌다. 네,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우리가 좀 그래도 재해동포청의 이런 활동을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네, 그러고 또 뭐 각종 민원 서비스에 대한 재해동포의 접근성,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차세대 동포를 위한 한일의 정체성을 장악하고 부심을 갖도록 한 다양한 사업도 추진했다. 또 그리고 또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 강화 뭐 이런 내용도 있는데요. 어쨌든 지난해에는 전주에서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도 열렸죠. 그 성과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정책 여건을 가면서 2025년에는 보다 내실 있는 재해동포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한민족 공동체의 총체적 역량 확대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다. 자, 두 번째, 국내 동포를 위한 종합적, 실질적 지원을 지속하겠다. 네, 이런 얘기, 말씀을 또 했습니다. 네, 이건 국내 동포 문제니까요. 한번 볼까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국내 유입 동포들이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대한민국에 기여하는 인적 자원이 될 수 있도록, 네. 이미 뭐 많이 기여를 하고 있죠. 그런 인적 자원이 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계속하는 한편, 네, 우리 국민들께 이들에 대해 긍정적
포용적 인식을 가지시도록 노력들도 계속해 나가겠다. 네, 뭐 여기서 보니까 크게 국내 동포를 위해서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이렇게 지속하겠다. 뭐 네 가지 중에서 이제 두 번째 뭐 이렇게 2025년 새해에 이렇게 책임으로 나가는 정책으로 있는 발표를 했는데, 크게 두 가지죠. 성공적인 한국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한국에 들어와 있는 동포들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대한민국에 기여하는 인적 자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맞춤형 이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 뭐 요 내용이 있고, 하나는 저는 인식과 관련된 거죠. 우리 국민들이 긍정적, 포용적인 인식을 가지도록 노력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덧붙여서 청장님께 좀 부탁이랄까요? 아니면은 요청을 드린다고 하면은, 이미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들, 중국 동포나 고려인 동포들이나 어쨌든 산업 현장에서 또 서비스 현장이라든가 이 곳곳에서 한국 사회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당하게 그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좀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재동포청에서 이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들이 뭐 이런 분야에서 뭐 3D 업종이라든가 정말 건설 현장에서라든가 또 서비스 현장이라든가 뭐 식당이라든가 가사 간병인이라든가 내국인들이 잘 하지 않는 그런 분야 업종에서 정말 우리 동포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 거기에서 우리 한국 경제에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분들을 정확하게 좀 실태 조사도 하고 이 경제 평가랄까 이런 것도 해서 이런 거를 알리는 것이 상당히 중국 동포라 우리 국내 체류 있는 동포들을 국민들에게 인식을 어떻든 저변 확대, 뭐 긍정적이든 포용적이든 이런 인식을 갖도록 하는 데에 나는 상당히 그 기초 조사로 그거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자꾸 그런 거를 인정하지 않고 그런 거는 보지 않고 뭐 조그만 범죄 사건만 일어나면은 자꾸 좀 그런 안 좋은 일만 일어나면 그것만 그냥 언론에 불려나 가지고 그래서 상당히 뭐랄까 이 국민들로 보고 좀 뭔가 좀 이렇게 안 좋은 인상을 심어주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 동포들이 정말 말없이 뭐 정말 열심히 내국인들이 일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곳곳에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거기 나름대로 거기서 잘 정착해서 성장한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좀 발굴해서 찾아서 또 알리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재동포청에서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만약에 재동포청에서 직접 하기 어렵다 그러면은 저희 같이 이 국내 체류 없는 동포들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언론 매체라든가 뭐 이렇게 저같이 활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 측면 지원을 해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발굴해서 알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은 좋지 않겠는가, 뭐 그런 소망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가져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동포들도 더 모국에 와서 자부심을 갖고 모국에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국민들도 잘 몰랐던 그런 부분도 알게 됨으로써 이 동포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포용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일석이조, 일석삼조의 효과를 볼 수가 있다. 물론 이제는 재동포청이 뭐 찾아가는 재동포 이해교육, 뭐 몇몇 학교라든가 뭐 이런 곳을 찾아가서 뭐 그런 이해교육도 하고 있지만은 사실 그거는 크게 티가 안 나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현장의 이야기를 담아서 또 어떤 연구 또 이런 거를 해서 지속적으로 국내 언론들도 받아 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발굴을 해야 된다. 뭐 그렇게 하면 한국에 와서 정말 내국인들이 하지 않는 그런 곳에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어떤 동포들의 그런 삶을 이렇게 취재를 하든 어떤 그런 걸 알리는 것, 그런 데에 좀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동포들이 많이 밀집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 지역에 대해서도 좀 우리 총장님이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동포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좀 그 지역에 어떻게 하면은 동포들이 그 지역과 그 지역 주민들이 함께 아름다운 이 동포타운이라고 할까요? 이 우리 동포 이주한 동포하고 지역민이 함께 잘 살아갈 수 있고 안정적인 마을로 또 살아갈 수 있겠는가? 뭐 그것도 같이 좀 심도 있게 좀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그 동포들이 많이 밀집 거주하고 있는 지역, 이 중국 동포나 이 고려인 동포들이나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사실 내국인들이 이 동포들이 오기 전에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침체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동포들이 옴으로 인해서 그 경제가 활성화가 됐고 상당히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이렇게 무관심 속에 방치해둬 버리면은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뭐 중국 동포들이 모여들고 고려인 동포 모여들고 있으면은 자꾸 그 말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잖아요. 중국 동포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은 중국인들이 많이 모여들게 되고 고려인 동포들이 많이 모여들고 있는 거는 뭐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뭐 이런 분들이 좀 많이 모여들게 되죠. 그렇게 많이 모여들게 되면은 사실 이제 우리말, 아니 한국말을 쓰지 않는 어떤 그런 어떤 마을지대로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지역 주민들하고의 어떤 외화감을 주는 그런 요소가 적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이런 지역일수록 더 한국어 교육을 이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지원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러면 그쪽 지역의 이제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어쨌든 그런 지역 주민과 어쨌든 그 우리 동포 거기에서 나름대로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는 이 동포들하고 뭔가 연대해서 마을을 안정적으로 잘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데 이 재동포청이 좀 밑받침이 되어 줄 수 있다고 하면은 남은 큰 효과를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상덕 이 청장님이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좀 관심을 갖고 어떻게 보면은 측면 지원을 해주면은 더 열심히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됐고, 이미 뭐 저 같은 경우나 뭐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시민단체들은 그쪽 지역에 다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인적 네트워크를 잘 이렇게 뭐랄까 이루어서 그걸 효과적으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네, 이성대 총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측면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게 됩니다. 네, 나머지 한번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민생 경제에 기여하는 동포 정책을 추진하겠다. 민생 경제에 기여하는 동포 정책을 추진하겠다. 한상기업의 국내 투자 촉진, 한상기업과 국내 중소기업의 연계 확대, 국내 청년들의 해외 취업 촉진,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 4월에 미국에서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도 열리죠. 네. 그리고 마지막 넷째를 볼까요? 재동포 정체성 함량과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지원을 내실화하겠다. 네, 한글학교 및 동포단체 지원. 네, 대외동포 사회가 추진하는 다양한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 세계 한인휘장대회 이렇게 동포 단체 활동들을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 2025년 새해에는 재동포청은 동포 여러분들의 조언과 건설적인 의견에 기울을 기울이면서 동포 여러분들 곁에서 함께 호흡하는 기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상덕 국장님이 신년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뭐 분위기상 이 시국적으로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나 해외에 있는 동포들을 위한 계속적인 관심과 어쨌든 모국 사회에서의 어쨌든 이런 정책적 관심은 계속 이어져 나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상덕 청장님의 또 이렇게 신년사를 보면서 또 제가 나름대로 또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와 관련돼서 또 이렇게 강조해서 이상덕 청장님이 또 밝히셨기 때문에 또 저의 또 생각도 좀 같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또 우리 방송을 함께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서 재동포청에 이렇게 새해 바라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은 또 함께 이렇게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번에 뭐 이상덕 청장님 한번 인사를 드렸다니까
저의 방송에서 이렇게 또 저를 또 봤다고 하면서 반갑게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상덕 총장님도 저의 유튜브 방송을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또 이렇게 신년사 관련 얘기를 했으니까요. 총장님 꼭 봐주시고 우리 동포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한번 댓글까지도 한번 꼼꼼히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색심 대표 변장 김영필이었습니다.